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과 관련한 내용일까요? 우리가 이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함께 꼭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결코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바로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에요. 예.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정말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맞아요. 뭐 전쟁, 예. 재난,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 그리고 그들의 참혹한 삶은 당장은 얼마 동안은 좀 주목을 받아요. 그런데 이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 마련인데요. 예. 그분들의 고통은 여전한데 우리의 관심은 또 금방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이 사실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공감과 위로가 상처가 있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도록 만들죠. 예. 우리는 각자 처한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이 무너진 우리 이웃들의 삶을 돌봐야 하는데요. 예. 우리의 삶이 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들, 특히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그 슬픔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 슬픔은 오랜 기간 동안 한 공동체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된다. 예. 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라우마. 특히 말씀 주신 대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의 고통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별반 긴밀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게 전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호 교수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 이란 책의 저자시거든요. 예. 지난 37년 동안 진료의 현장에서 성수대교 붕괴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정말 숱한 사회적 재난을 지켜보면서 예. 이러한 트라우마의 고통이 우리 사회에 고스란히 아직도 자리하고 있고 더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있고 예. 그 어느 때보다 심리 방역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 감염병 이게 정신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그럽니다. 예. 메르스 한동안 참 무서운 전염병이었지 않습니까?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불렀는데 그 환자 63명을 2년 동안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병을 앓고 나서 만성 피로를 느꼈던 사람은 자살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은 겪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연구가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중동호흡기 증후군을 가지고 관찰했던 연구를 보면 어찌 보면 예. 코로나19는 훨씬 더 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최근이요. 코로나19가 트라우마로 다가온 이유를 안전감의 상실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감염병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감이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감염병을 겪기 전까지 우리의 일상을 누리면서 안전 그리고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그 기간 동안은 네. 정말 주변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네. 아파하고 나도 감염될 수 있다. 음. 라는 위협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걸 의심하고 주의해야만 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개인의 사회의 긴장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 아울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언제 내가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꺼리면서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동안 한참 많이 이야기했던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인지 능력과 행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 역시 우리에게는 안전에 대한 또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트라우마로 자리하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같은 아픔을 대하는 태도에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처는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건 그 사람이 어떤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데요. 예. 트라우마는 일상의 모든 연결을 끊어놓는다. 라고 최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트라우마의 어원을 보면 예. 뚫다, 뚫리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마음의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죽음이나 죽을 뻔한 상황이라던가 심각한 부상이라던가 혹은 폭력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최정호 교수는 스트레스는 힘들어도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트라우마는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상처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트라우마는요 또한 전염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의 고통은 이게 한 개인의 고통일지 모르지만 이게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한 사람의 트라우마는 한 집안의 전체, 나아가 그가 속한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또한 최근 들어서 이 트라우마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역시 예. 임상을 통해 확인이 된 결과라고 그럽니다. 정신건강 분야의 유명한 역학 연구인 미국 공존질환조사에 따르면 네. 미국 남성의 60.7%, 여성의 51.2%가 살면서 한 번 이상의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누구라도 트라우마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 저자는요, 이 트라우마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치유의 최종 종착지는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예. 연결되어 있는가, 아픔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누구나 트라우마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연결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연결감이 있으면 한결 위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신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도 내가 혼자가 아니야. 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 그 병이 실제적으로 더 쉽게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정신적인 질환은 얼마나 더 그러한 경우가 많겠습니까? 책에 보면 아주 극명하게 사회적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예. 1960년대 베트남전 참전을 두고 베트남전을 갔다 온 한국 군인
그리고 미국 군인, 그들의 처지가 극명하게 달랐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베트남전 참전 이후에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예.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자살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예. 거기서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상당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참전을 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우리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한국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사뭇 약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최정호 교수는 예.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 우리는 베트남전 참전한 분들에게, 그러니까 파병 군인에게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예우를 했습니다. 애국자로 축혀 세웠어요. 예. 그런데 미국 군인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자마자 미국은 반전 분위기가 상당했잖아요. 그랬군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애국자로 추앙을 했는데 예. 미국 군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그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최 교수는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면 트라우마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그 사회가 공감하지 못하면 트라우마의 고통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공감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얼른 떠올리기에도 우리에겐 참 많은 재난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트라우마 경험자들의 고통에 어떻게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마 이 책이 출간된 이유이자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저자는 트라우마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사회는 죄송하지만 아직 정서적으로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 곳곳에서 트라우마 유발 요인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감수성도 아직 상당히 낮습니다. 예.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트라우마의 고통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참사, 산업재해 생존자, 소방공무원, 지하철 기관사, 또 여러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예. 그리고 특히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네. 얼마나 폭력, 정서 폭력에 노출이 돼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그리고 그 고통을 보듬어주지 못하는지, 이게 결국은 울분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예. 울분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 울분이라고 하는 건 예. 낯선 정사가 아닙니다. 부당함, 불공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울분을 겪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정효 교수는 특히 세월호 유가족에게서 나타난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예. 울분의 정서가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보통의 트라우마 사건은요, 공포나 두려움이 선명하게 부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포나 두려움이 가장 큰 감정이라는 거죠. 예. 근데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공포나 두려움보다 울분이란 정서가 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존자와 유가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코호트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트라우마 자체도 너무 힘들었지만 이분들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막 내뱉었던 막말들이었다고 그럽니다. 혐오였다고 그럽니다. 예. 일부 정치인들이 생각 없이 하는 한마디, 언론의 왜곡된 보도,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유언 비어, 이런 것들은 그나마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분이란 요소를
자극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분들이 겪는 고통이 더 심각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울분이라는 감정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앞에서 화병에 대한 말씀도 들었는데요. 고통에 이렇게 화까지 더해지면 그게 정말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 후에 네덜란드에서 벌어졌던 한 참사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예. 저도 상당히 낯선 사건이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있는데, 암스테르담을 떠나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향하던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당하면서 승객과 승무원 298명이 숨지는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 네덜란드의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신속했습니다. 예. 희생자 시신을 수습한 첫 비행기가 네덜란드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네덜란드의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국왕 내외, 정부의 모든 부처 강요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유가족과 함께하면서 슬픔을 애도했습니다. 예. 네덜란드 정부와 국민이 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정일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재난에 대해서,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왔는지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고 트라우마가 더 심각한 이유는 대물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경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에 따르면 이 끔찍한 사건이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던가 우울, 불안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킬링필드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층들에게도 간접 효과가 남아서 이 트라우마가 사회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연결감을 강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저자가 주는 조언은 뭔가요? 책은 고통의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고통에서 배울 수 없다고 그럽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보면 곳곳에 슈톨퍼슈타인이라고 하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란 뜻을 가진 작은 동판이 바닥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동판의 이름은 걸림돌이에요. 근데 왜 그게 베를린 시내 곳곳에 놓여져 있는가? 그걸 보면서 지나칠 때마다 지난 고통을 되새기자 라는 의미,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트라우마는요, 나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 앞에서는 작아진다고 그럽니다. 예. 고통 앞에서 힘들고 무서워지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연대감을 보여줄 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국가나 사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겁니다. 예. 끊임없이 스며드는 환멸감, 각자 도생을 부추길 겁니다. 하지만 책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자. 예.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각자 도생은 약하고 오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지켜내면 우리는 불행도 환멸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의 고통 곁에 네가 있다면, 너의 고통 곁에 내가 있다면, 모든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세상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일 때 고통의 두려움은 넘어설 수 있다. 책 제목을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 이렇게 정한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